진짜 감다디네. 아직도 레제 리뷰를 안 올리네. 리으리 크크. 아직도 정신에 담 못하는 덴지 업체? 레제에게 고백받기 위해 내일부터 학교 안 가려고요. 헐, 레제 팬에 남긴 깊은 감동과 제 주인님에 대한 만알모 구독자 나이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레제 위키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니 명무사 서당계 비할꾼 덴지입니다. 해당 풍월에서는 레제 편을 비롯한 이후 체인소맨 전개에 대한 스포일러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해당 내용을 아직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골지 혹은 도시지, 그저 자신의 진심을 조금 늦게 마주한 그녀 레제. 소녀에서 모르모트라고 불리는 고아 출신들은 대상으로 행해지 가진 인체 실험을 통해 탄생한 킬러 레제. 그녀는 체인소의 심장을 가져오라는 명에 따라 일본에 있는 카페 레스토랑 후타미치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덴지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밝고 순수한 미소녀를 연기합니다. 덴지가 갖고 있는 체인소의 심장을 받아가기 위해 레제 줄거리 짧게 만나보았으니 레제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해보죠. 그래서 레제 편 2기, 아니 애니 2기 언제 나옴? 체인소맨 극장판 레제 편은 12화 분량으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1기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2022년 10월 방영했던 애니 1기는 원작 단행본 5권까지의 내용을 담아내는데 히메노의 구슬픈 죽음과 랄부차기 형에 처한 사무라이 소드 처단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대망의 이번 레제 편 같은 경우가 5권 후반부부터 6권까지 내용인 약 13화 분량을 100분가량의 러닝타임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고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25년 10월 현재까지 정식으로 TV 애니메이션 및 극장판 제작사인 마파나 제작위원회에서 후속 스토리인 국제 암살자들이 덴지를 죽이기 위해 일본에 찾아오는 콴시아 산타클로스가 미친 활약을 펼치는 국제 암살자 편이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올지 이번처럼 극장판으로 나올지 언급된 것은 전무합니다. 물론 아직 레제 편이 상영 중에 있고, 더하여 개봉하자마자 진작에 전 세계적으로 미친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서 돈까지 우마우마하게 벌어들인 것과 더불어 원작자인 타츠키 센세 역시 극장판에 대찬사를 보냈으니 후속작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상영 중인 관계로 극장판에서 레제님이 남겨주신 대표적인 사랑의 사인들 몇 개만 간추려서 풀어보는 것을 끝으로 이번 풍을 마무리해보죠. 하얗고 붉은 꽃의 의미는 뭔가요? 덴지가 레제에게 건네준 한 송이의 꽃은 희망, 순결을 뜻하는 꽃말을 가진 하얀 거베라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이치도 사랑도 모르는 순수한 소년 덴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덴지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상징하는 꽃을 레제에게 우연찮게 건네주면서 운명적인 사랑으로 꽃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기도 하지만 시작된 마음은 점차 커져서 한 송이의 꽃이 마지막에는 꽃다발로 변하게 되죠. 이에 반해 레제를 상징하는 꽃은 신비 혹은 영혼의 사랑, 열정을 뜻하는 붉은 거베라죠. 순수한 덴지의 색과 대비되는 이 붉은 꽃은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만큼 레제의 진정한 감정이자 각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덴지의 진정성을 통해 개에게도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레제는 하얀 꽃에 답을 주기 위해 스스로 붉은 꽃을 들고 무기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기차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레제가 전해주고자 했던 붉은 꽃의 가장 큰 상징은 역시 스스로를 붉게 물들일 강렬한 각오와 그 굳은 각오로 인해 자신이 붉게 물들게 되는 가슴 아픈 미래의 암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골지와 도시지 우화는 뭔가요? 시골지 도시지 우화는 두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이자 이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흔한 밥 한 끼 먹지 못해 빚에 쫓겨 라이브까지 팔아야 했던 덴지는 매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의식주는 물론 재미난 동료까지 제공해주는 현재 공안생활에 크게 만족하는 도시지 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반해 소련의 모르모트로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기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레제는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를 갈망하는 시골지를 꿈꾸는 소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각자의 처지는 물론 가치관까지 전부 대척점에 있었던 셈이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본질이자 삶의 지향점이 변하고 교차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칭적인 두 사람의 선택은 카페 후타미치에서 피고 지죠. 하얀 거베라 덴지의 순수한 우연, 붉은 거베라 레제의 필연적인 만남, 도시지에 만족하는 덴지, 시골지를 갈망하는 레제처럼 말이죠. 고로 정리하자면 두 사람의 설정과 성향 그리고 결말에 이르는 구조까지 완벽한 대칭
대칭 구조의 흐름에 따라 완결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칭이 무너진 순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들 역시 끝이 나는 걸 알지 못한 채 끝나버렸으니까요. 우리 레제 덴지를 사랑했던 것도 구라인가요? 레제의 거짓말은 사구라 같은 겁니다. 레제는 진심을 연기한 게 아니라 진심이 아닌 척 애써 거짓을 연기한 것뿐이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냄새나는 죽은 개를 닮은 덴지로부터 공중전화 부스에서 우연인지 운명인지 하얀 꽃을 갑작스레 선물 받게 되면서 사실 레제는 덴지를 즉시 사살하고 체인소의 심장을 가져가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굳이 불필요한 미인계를 실행하죠. 그렇게 갑작스레 레제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덴지를 통해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가 자신이 바래온 소망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골지와 도시지 우화, 평범한 생활과 학교에 대한 동경, 자신의 약점이 물에 스스로 들어가 덴지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시간, 지켜줄 테니 도망쳐서 같이 살자는 약속과 고백,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혀를 잘라낸 아찔한 키스, 마녀 마키마를 향한 질투와 분노, 전투가 끝나고 바다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셔츠까지 내주며 다시금 마음을 고백하는 덴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키스해주지 않고 떠나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덴지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까지, 만일 사랑이 아니었으면, 진심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었죠. 그렇기에 레제가 덴지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전부 사랑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피고 지는 꽃들도 저마다의 개화 시기가 다르듯 레제도 무기인간이 아니라 인간 레제로서 최후를 맞이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던 것뿐이죠. 그 증거로 마지막 카페에 있는 덴지에게 달려가는 레제의 빨라지는 발걸음과 홍조는 진짜였으니까요. 학교에 가본 적 없다는 사실도요. 그럼 시골지인 마키마는 도시지 덴지를 왜 좋아하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마키마 자신 역시 시골지를 좋아한다는 말이었죠. 사실 마키마에게 있어서 덴지가 어디 출신의 주인지 따위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덴지가 체인소의 심장을 가진 존재에 어울리는가, 그리고 그걸 자신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가만이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감히 자신만의 덴지가 레제를 죽이지 않는 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지배에서까지 벗어나려 했기에 덴지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 레제에게 천벌을 내린 것이죠. 쿠키 영상 속 덴지의 꽃 먹방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가 끝나고 쿠키 영상에서는 꽃다발을 들고 하염없이 레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덴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레제는 오지 않고 갑자기 파워가 들이닥쳐서 그 꽃은 자기 거니까 달라고 개지랄을 하자 덴지는 체념한 듯 꽃들을 먹어버리죠. 없이 자란 덴지에게 있어서 이처럼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덴지가 직접 자신의 돈을 써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레제를 위해 꽃다발을 샀다는 것, 그리고 이미 받을 사람이 사라진 꽃을 여동생 격인 파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먹어버린 행위를 통해 덴지가 레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좋아했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이외에도 상실한 사랑에 대해 덴지 나름대로의 씁쓸한 수용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외 마지막에 마스터가 덴지에게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니까 파워가 때마침 들어온 것이 덴지의 파워 사랑의 떡밥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떡밥의 결말은 원작에 있으니 굳이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쿠키 하니까 떠오르는데, 지난 주말 저녁 홍대 영화관에서 쿠키 나올 때 앞좌석 머리 쪽에 발 올리고 있던 어린 친구는 진짜 반성했으면 합니다. 덴지 망상 속 마키마와 레제의 몸매 보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기쁨의 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디테일을 너무 맥거핀 취급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체인소맨 세계관에서는 변신 시에 신체 능력의 향상과 함께 신체 크기 역시 비대해지는 공식 설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시절 레제는 극호의 슬렌더 몸매였지만 덴지의 망상과 실제 전투 당시에는 그 호호호의 육감적인 몸매로 묘사되는데, 그게 덴지 마음의 변화와 어떤 숨겨진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육덕 몸매도 개꼴린다고요. 오이 개패 귀주톱에 미친 흥행, 이제 범부는 누구? 명성에 비해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던 과거 원나블 극장판들에 비해 영화관에 걸릴 때마다 귀주톱이 흥행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로 이런 결과에 따라 진짜 시대를 씹어먹은 명작은, 진짜 소년 만화의 가치를 보여준 작품은 귀주톱 아님 리으르 크크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대중적인 인기는 몰라도 작품성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05년생으로서 제 학창시절 소년 만화의 상징은 드슬류였지만 어느샌가 원나블이 대세가 되었고, 지금 세대 분들에게는 진짜 소년 만화가 제가 그랬듯 귀주톱이겠지요. 그러니 뭐 진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깝치지마. 원나블 때였으면 전부 3년 내 강제 완결 출하 엔딩이야.
처음 만났을 때 죽였더라면 달랐을까? 마녀에게 사육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포기했다면 달랐을까? 시골지답게 붉은 꽃을 전하려 하지 않고 뒤돌아갔다면 달라졌을까? 완벽한 대칭 구조로 풀어내 일부의 악마 후지모토가 선사한 가슴 아픈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무기인간 폭탄의 악마가 아닌 사랑에 빠진 평범한 소녀로 눈 감고자 했던 봄 레제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